소소한 독서당 이야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신 아버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성실하게 살아라. 새참을 준비하시던 어머님께서 흐르던 땀을 닦으시며 제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성실하게 살아라. 학교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청소하고 있는 저를 부르시면서 얘기하셨어요. 성실하게 살아라. 네, 그래서 저는 성실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성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볼까요? 성실하면 뭐가 좋지? 응? 뭐가 좋지?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단다. 내가 원하는 게 뭔데? 글쎄. 그럼 성실이 최선이야? 글쎄. 꽝! 불광, 불급.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서 봤나? 밀레의 이삭줍기라는 그림이에요. 밀레는 화풍이 사실주의 화가예요. 그래서 뭘 그렸느냐면 당시 노동자 농민들의 힘겨운 삶을 그려낸 겁니다. 이거 아름다운 그림 아니에요. 추수가 이루어진 들녘의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라 이삭을 줍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의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들로 이삭을 주러 나갈 때 사람들이 이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을까? 띵! 성실해라. 성실해야 먹고 살지. 이 그림은 어때요? 아버지가 돌을 깨고 아들이 돌을 나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꾸르베라고 하는 화가가 그렸는데 역시 사실주의 화가예요. 당시에 힘겨운 사람들의 모습을 그렸고 그림의 제목은 돌을 깨는 사람들인데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돌을 깨러 들로 갈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말을 해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띠용! 성실해라. 정말 힘든 얼굴 표정이죠. 네, 옷 입은 것도 그렇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를 않네요. 이 사람들이 볼가강가에서 배를 끄는 일을 하는 인부들이에요. 일리아 레핑이라고 하는 사실주의 화가가 그려놓은 그림인데 그 뒤에 있는 배 큰 범선이거든요. 돛을 달고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이 범선을 볼가강 변에 정박을 시키는데 이것이 인부들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볼가강 가로다가는 저 뒤에 사라지고 있는 증기선이 끌어다 놔요. 증기선이. 그리고 이제 자기 일을 마치고 증기선은 돌아가는데 그리고 완전히 고정시켜 놓고 육지와 맞닿을 수 있도록 해놓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이 인부들입니다. 얼마나 큰 힘을 써야 되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들을 향해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띠용! 성실해라. 성실하면 진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나요? 명언은 이런 게 있네요. 그라시안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시간과 정성을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결실은 없다. 정성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건 가장 허접한 겁니다. 좋은 건 시간과 정성 들여야 돼요. 옳은 말이죠. 속담에는 또 이 말이 있어요. 티끌 모아 태산. 꾸준히 성실히 노력하면 큰 뜻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이 맞죠? 틀린 말 아니죠? 여기 태산이 나왔나요? 태산이 도대체 어떤 산일까? 시조 한번 볼까요? 조선시대 양사원이라는 시인이 쓴 양씨? 양씨?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일도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것 많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허허. 높은 산인데 태산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하게 높은 산인데 사람들이 오르고 오르면 못 오를 리 없대요. 근데 산만 높다고 밑에서 한탄을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태산이 얼마나 높은 산이기에 그 산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바로 여기가 태산의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여기 올라갈 때 걸어 올라갔을까요? 네, 사실은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정상 언저리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나머지는 걸어 올라갔는데 나머지 걸어 올라가는 과정이 참 힘들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 산이 저기 히말라야나 뭐 에베레스트나 이런 것처럼 높은 산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요 그냥 넓은 평원에 갑자기 우뚝 솟아 있는 산이기 때문에 그 평원의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산으로 보이는 거지 실제 그래 높은 산이 아닙니다. 예. 그게 어쨌든 예, 이 산 오르면 되는데 오르지 않고 밑에 사람들이 평원의 사람들이 높다라고 한탄만 한다는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2015년에 다녀왔네요.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이야기예요. 5년 전 이야기. 자, 그러면 어쨌든 태산 이야기하고 뭐 결실 이야기했는데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띠용 성실해라. 어리석은 영감이 산을 옮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사자성어예요. 우공이라는 영감이 약 둘레가 300km 정도 되는 산자락에 살고 있었는데 가로지르면 간단할 것을 돌아가니까 힘들었죠. 그리고 앞으로 후손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게 걱정이 돼서 자식들과 의논을 했어요. 산을 옮기자고. 문제는 산을 옮기는 작업이 쉬운 일이 아니죠. 마차에다가 흙을 실으면 바다에 갖다 버려야 되는데 갔다 오는데 1년이 걸려요. 한 번 갔다 오는데. 근데 이 일을 하는 거야. 우공이라는 영감은 지금 나이가 90이에요. 친구가 찾아와서 얘기했어요. 너 왜 미련한 짓을 하느냐고.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그러자 우공이 얘기합니다. 나는 늙었다. 분명히 늙은 거 맞다. 그러나 내겐 자식이 있고 또 자식은 또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은 자식을 수대에 걸쳐서 자식을 끊임없이 낼 텐데 반면에 이 산은 항상 그 모습이다. 더 이상 자라질 않는다. 그렇다면 결국은 누가 이기겠니? 나의 후손들이 이 산을 옮기고 말 것이야 라는 말을 한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몰래 엿듣고 있었던 산신령이 겁을 낸 거예요. 인간의 성실함이 이 일을 해내고 말 거다. 이 일을 해낸 인간은 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텐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옥황상제를 찾아갔잖아요. 옥황상제님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인간을 설득해 주세요. 근데 옥황상제가 가만히 봤더니 이건 설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옥황상제가 직접 옮겨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성실은 신도 두려워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띠용 역시 성실해랍니다. 자본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좀 말이 어렵죠. 자본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돈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있다면 그 돈을 갖고 가서 뭔가를 샀어. 소비죠. 소비로 사용되어지는 돈은 그냥 돈이에요. 근데 이 돈을 갖고 가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했어. 이건 돈이 아니고 이때부터는 자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본주의는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돈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돈이 기준이 되는 거. 돈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거. 요걸 자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돼요. 누구는 1시간 동안 일을 하는데 시급 10,000원을 받네? 그럼 10,000원짜리 인간이야. 누구는 1시간 동안 일하는데 시급 1,000,000원을 받네? 와, 1,000,000원짜리 인간이야. 즉 이렇게 돈으로다가 심지어 인간조차도 가치를 결정지어주는 거. 요걸 자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요것이 이루어진 사회, 이렇게 살아가는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얘기하고요. 서울광장에서 50대 여성이 거액의 현금을 뿌리면서 난동을 부렸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돈 때문에 가족들이 자신을 미행하고 감금하려고 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 말했습니다. SK 계열사 M&M의 최철원 전 대표입니다. 최 전 대표는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화물 노동자를 사무실로 불러 두들겨 팼습니다. 맷값이라며 2천만 원도 건넸습니다. 다음은 웬만한 조폭보다 무섭다는 한화 김승현 회장. 아들과 몸싸움을 벌인 술집 종업원을 산으로 끌고 간 다음 쇠파이프로 폭행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번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보다 더 공포스럽습니다.
갑질을 일삼은 재벌 일가. 수많은 위법 행위를 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대부분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거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가치관으로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본주의 인간에게 있어서 성실이 갖는 의미는 도대체 뭘까? 성실이 갖는 의미, 바로 사회적 약자입니다. 성실은 미안하게도 사회적 약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덕목 중에 하나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유를 이제부터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은 도대체 뭘까? 돈이 있는 사람이냐, 돈 없는 사람이냐, 돈이 많은 사람이냐, 돈이 적은 사람이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냐, 돈도 못 버는 사람이냐.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답할래요? 돈 벌기 위해서요. 많이 벌기 위해서. 아침부터 잠잘 때까지 돈. 분명 돈이 전부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돈이 전부가 아닌 세상에서의 성실은 절대 진리였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덕목이었다니까요. 성실한 삶. 그러나 돈이 전부가 된 사회에서 성실은 이미 경쟁에서 밀렸습니다. 최선이 아니라고요. 필요한 겁니다.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누가 성실과의 경쟁에서 이겼을까요? 내가 성실을 이겼다. 안경 벗고 있는 인물이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입니다. 어제의 성공 요인이 오늘의 실패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내가 여러분과 수업하며 시작할 때 개그를 많이 해요. 굉장히 재밌죠. 개그를 하는데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신나서 다음날도 또 했지. 근데 다음날 여러분의 반응이 다르네. 여러분은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더 이상 듣기 싫으니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아재 개그는 싫다고. 내가 파악 못한 게 뭘까요? 여러분이 바뀌었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어제의 것을 고집한 거죠. 21세기는 성실만으로 사는 사회가 아니다. 지식으로 사는 사회다. 지식이 돈을 벌게 해야 한다. 지식을 활용하여 돈이 돈을 벌게 해야 한다. 이 또한 피터 드러커가 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21세기는 성실만으로 사는 사회가 아니래요. 그러면 성실이 필요 없다? 그거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지식이요. 지식. 워렌 버핏은 이것을 자기 말로 바꿔서 얘기했어요. 안경 쓰고 웃고 있는 인물이 있잖아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 일은 뭐가 필요하다? 성실이 필요하죠. 죽을 때까지 성실해야 된다요. 뭘 찾지 못한다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이걸 뭘로 찾아요? 이건 지식으로 찾아야죠. 한 인간이 성실한 노동으로 일평생 얼마까지 벌 수 있을까요? 2019년에 세계의 부호 억만장자 순위를 발표했는데 1위가 제프 베조스라는 인물이에요. 아마존의 창업자죠. 순수 자산이요 147조 6천억 원이랍니다. 그냥 웃음만 나와요. 2위가 빌 게이츠, 3위가 워렌 버핏. 아이고 쭉 내려가면 한국의 대표적인 부자죠. 삼성의 이건희 씨가 65위에 해당이 되고요. 미국의 막장 대통령 트럼프가 715위에 해당이 된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의 순수 노동, 즉 성실한 순수 노동으로 이와 같은 돈을 벌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한 인간의 능력이 이럴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뭐냐고요? 도대체 우리는 뭐냐고? 나는 뭐냐고? 나의 노동은 그러면 그 성실한 노동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 노동에 어떤 차이가 있기에? 제프 베조스가 창업한 아마존이요.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약 한 7개월 동안에 40조를 벌어들였답니다. 40조.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 이것을 설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피게티입니다. 피게티. 21세기 자본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것을 설명을 했어요. 꽤 오래전에 설명한 거죠. 물론 여러분이 읽기 어려운 책이에요. 읽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읽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그렇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본 수익률이 경제 수익률을 앞질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더 어렵다고요? 쉽게 설명을 할게요. 자본 수익률은 뭐냐면 돈으로 돈을 벌게 하는 거예요. 돈으로 돈을 벌게 해서 얻는 소득이 있고, 경제 수익률은요, 그 성실한 노동을 통해서 얻는 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성실한 노동을 통해서 얻는 소득보다 어떤 소득이 훨씬 더 크다. 돈으로 돈을 벌게 해서 얻는 소득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변하는 세상의 역설. 역설이 뭐냐고요? 좀 어렵죠. 쉽게 설명을 하면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서 헤어지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사랑하면 함께 지내는 거잖아요. 근데 헤어지자라고 얘기하는 것. 이걸 역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예전의 세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역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대표적인 게 풍년의 역설입니다. 여기 지금 고추를 불러 태우고 있죠. 아니 1년에 힘들게 농사지은 고추를 왜 불태울까요? 옛날에는 풍년이 좋았다니까요. 고추 농사가 잘 되면 신났어요.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노래도 하고 춤도 췄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합니다. 예, 왜? 풍년이 왔더니 너무 고추가 많아져서 가격이 폭락된 거예요. 예, 가격이 폭락된 거, 이걸 갖다가 풍년의 역설이라고 그래요.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두 번째가 저축인데요. 옛날에 저축이 얼마나 중요했어요. 먹고 살기 힘든 시기에 저축하고 아끼고 모으고 아끼고 모아가지고 뭐 하겠다. 근데요, 지금은 저축이 이기적인 행동처럼 느껴져. 이게 자본이 또 지배하는 현상에,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축이 이기적이에요. 왜? 소비를 위축시켜 버리거든요. 내가 돈을 써서 물건을 사야 공장이 돌아가고, 공장이 돌아가야 저기 월급을 줄 것이고, 월급이 돌아가야 가정에 돈이 들어. 이것이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나는 물건은 안 사고 계속 저축만 하네. 결국은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이걸 저축의 역설이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가 성실이 있는데,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성실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슬픈 건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책 없는 성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월급 전부를 7년 동안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대요. 월급 전부를 한 푼도 쓰지 않고 7년을 모아야. 근데요, 누군가는요 6개월 만에 집을 한 채 마련하기도 합니다. 6개월 만에. 요걸 성실의 역설이라고 얘기해요. 성실하면 다 된다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되는 게 없네. 무엇으로 살아야 하나? 무엇으로? 입체파화가 피카소가 그린 그림인데요. 앉아있는 여인. 생각이 많아 보이죠? 네? 네? 입체파가 뭐냐고요? 입체파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비교해 보시면 알아요. 이게 입체파 그림이에요. 뒤에 있는 그림은 여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요 앞에 나와 있는 색이 화려한 이 그림은요, 이상하게 보여요. 예를 들어서 손등을 보여주면 우리가 평면 위에서 손바닥은 볼 수 없죠. 근데 손바닥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요런 걸 갖다가 입체파 혹은 큐비즘의 그림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어쨌든 이 여인은 생각이 깊어졌네요. 어떤 생각? 성실로 살 거냐? 내가 성실하게 살아갈 거냐? 아니면 지식을 활용해서 지혜롭게 살 거냐?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식으로 지혜에 이르는 길. 두 사람이 있죠. 사진 속에 한 사람은 빌 게이츠, 또 한 사람은 워렌 버핏이에요. 두 사람 다 책을 들고 있네요. 책의 사람들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자, 문제는 어떻게 지식으로 지혜에 도달할 것이냐의 문제죠.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 것이냐. 어떻게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세계에 도달할 수 있을까.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인내와 노력을 요구합니다. 부모님께서 여러분에게 성실하게 살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뭘까요? 참고 노력하라잖아요. 참고 노력해라. 예, 그 얘기는 하고 싶어서 한다는 게 아니죠. 해야 하니까 참고 노력하는 거지. 예, 그렇기 때문에 성실이라는 말로다가 깨달음에 도달하기는 어려워요. 지혜에 도달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이 두 사람 하기 싫은 거 성실과 인내로 했을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에요. 오직 미쳐야 한다. 미쳐야 한다.
좋아하는 것에 미치면 결국은 그곳에 도달하게 된다. 미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요걸 불광불급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예요. 예, 인내의 성실이 아닌 인내를 초월한 미침. 한마디로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미쳐버리는 거, 도라이가 되는 거. 예, 그 일을 위해선 물불 안 가리는 거예요. 오로지 그거에만 빠져 있는 거.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워렌 버핏이나 피터 드러커가 말한 성공의 길은 성실이 아니라니까요. 성실한 노동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성실이 아닌 성실 너머의 뭐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는 것. 예, 여러분 책 미쳐서 읽으세요. 성실하게 읽지 말라고요. 미쳐서 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거 성실하게 도달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미치라고요. 미치라고. 예. 성실을 요구받으며 살 것인가, 성실을 초월하고 살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어려웠죠. 어려워도 걱정하지 마세요. 학생이 모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모르면 뭐예요? 다음에 또 하면 되죠.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성실하게 반복하다 보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원래 지식에 대한 축적이라는 게 성실함을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어렸을 때 무슨 이야기 많이 들었다고요? 성실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여기 책들 쫙 보이죠? 이거 성실하게 읽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 많이 읽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연히 믿죠. 그리고 나도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성실하게 사는 것, 네, 사세요.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특히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성실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성실하게 사세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지식으로 이제는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고요. 지혜롭게. 어떻게? 지혜롭게.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